내 배우자가 불륜을 했어. 여러분들 이혼을 하실 건가요? 이혼을 안 하실 건가요? 불륜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예요. 여러분은 왜 이혼하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사람의 일에는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불륜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이런 통계가 잡힌 건 없지만 제가 이혼과 불륜 사건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특이하게도 부부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 상담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깊은 사이인 거죠. 그런데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바가 있어서 제가 결혼을 신중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 결혼을 해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 거죠. 저는 이혼 전도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고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는 거의 이 전 지구상의 유일한 변호사입니다. 결국은 내 인생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결혼 상담부터 시작해서 부부 상담, 그 다음에 이혼 상담, 그리고 이혼 후의 이야기, 재혼이 되겠죠. 재혼을 앞두고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양한 인생의 시기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가장 많은 상담의 주제가 되는 건요, 불륜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불륜이라면 뭘까요? 나는 미혼인데 제가 유부남, 유부녀인 경우죠. 그러니까 뭐예요? 쟤한테는 불륜이죠. 저 사람의 가정에서는 나는 그냥 상간녀일 뿐이에요. 물론 내가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몰랐겠죠? 알았으면 불륜인 거니까. 몰랐기 때문에 나도 피해자가 되는 상황. 그렇게 발생하거나 아니면 결혼 생활 중에 불륜은 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혼을 했어. 재혼을 앞두고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유부남이야. 알고 봤더니 유부녀야.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유부녀인 경우보다는 알고 봤더니 이놈이 유부남이네?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우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불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불륜을 했어. 자, 내 배우자가 불륜을 했어. 여러분들 이혼을 하실 건가요? 이혼을 안 하실 건가요?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연령대마다 달라요. 내가 결혼 안 했으면, 야, 배우자가 불륜을 했다는 건 신뢰를 저버린 건데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사냐? 나는 당장 이혼이야. 라고 말을 하시지만 내가 닥치지 않고는 우리는 호언장담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많은 젊은이들이 나는 비혼주의야 라고 외치지만 막상 결혼 정년기가 지나가고 나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옆에 생기면, 그래, 결혼을 하는 것처럼 나한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막상 나한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내 배우자가 불륜했을 때 나는 이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누구나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불륜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예요. 자, 되게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결혼은 계약이죠. 법률상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지하려면 해지 사유가 있어야 돼요. 해지 사유는 법에 나와 있죠. 그 중에 부정행위는 해지 사유가 돼요. 부정행위는 간통보다는 큰 개념이죠. 간통이라는 거는 성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성교, 성기의 삽입이 간통이죠. 근데 그것에 이르지 않아도 부정행위는 그보다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부정행위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부남, 유부녀들이요, 다른 사람하고 썸 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막 카톡으로 사랑한다고 뭐 이모티콘 보내고 그러시면 부정행위입니다. 빼박이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요, 미혼자들의 특권이에요. 기혼자들은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럴 거면 이혼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법상의 계약 해지 사유, 이혼 사유는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가 불륜을 했다는 이유로 바로 이혼을 할까요? 저의 경험치에 비추어 보면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불륜했다는 그 단일한 사유만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는 99%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혼을 결심한 사람들의 그 원인,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을 물어봤을 때 불륜은 그 중에 여러 이혼 사유 중에 하나로 들어가요. 매우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에서 불륜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모텔들이 영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불륜을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혼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가정은 이혼을 아마 했을 거예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배우자가 불륜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 이혼을 하고 어떤 경우에 이혼을 하지 않느냐, 이게 경우의 수가 나뉘는 거죠. 분석해 보면요, 여러분은 왜 이혼하시는 것 같으세요? 자, 내 배우자가 불륜을 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되냐면요, 일단 충격과 고통을 느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로 돌아와요. 내가 지금 이혼을 했을 때 아이가 있는 경우 내 아이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력이 없어. 그럼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그런 생각들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한번 실수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제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약속을 하면 나는 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충격과 고통, 배신감이죠. 내가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는 고통이 매우 큰데, 그러니까 이혼할 거야, 그러진 않아요. 그 가운데 어떤 단계가 있냐면요, 누구나 한번 실수할 수는 있지.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실수를 인정하고 나한테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 하지 않겠다, 재발 방지 약속을 해주면 나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거야, 이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을 쟤한테 넘겨요. 자, 뭐 그럴 수 있어요. 상대방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전제는 뭐예요? 내가 용서를 해주는 조건은요, 첫째 뭐예요? 사실의 인정. 그 다음에 둘째 반성과 사과. 그리고 셋째 재발 방지. 요 세 가지가 약속이 지켜져야지 내가 명분이 서는 거죠. 내가 너를 용서해주는 명분이 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람의 일에는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제안을 해요. 근데 보세요.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아. 자, 미안해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진심이 담겨있지 않아. 그거는 피해자가 잘 알죠. 제가 지금 건성으로 얘기하는지 진심으로 얘기하는지는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데, 자,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나한테 사과도 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요, 원인을 나한테 돌리는, 상대방한테 돌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한 건 너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요, 중요한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건데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얘가 할지 안 할지는 내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 점 치는 수준이죠. 거의 점도 그냥 동전 던지기랑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잘못을 인정해. 사실 인정과 반성, 사과와 반성이에요. 이게 안 되면 내가 얘를 용서해줄 명분이 없어요. 제가 인정도 안 하는데 같이 살게 되는, 불륜을 나는 용서한 것도 아닌데 안 한 것도 아닌 그런 이상한 삶이 이제 계속 되는 거죠, 이 사람하고. 그리고 부부의 관계는 이미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죠. 그러니까 불륜이라는 그 단일한 사유로 이혼하는 것보다 그 불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뭐예요? 대화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얘랑 대화가 안 돼. 근데 원래 대화가 안 됐어요, 원래부터. 불륜을 갑자기 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갑자기 사이가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불륜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이미 부부 관계가 무너져 있고요.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이미. 그런데 불륜을 했어. 불륜이라는 거는 갈등의 하나의 종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해결이 될 리가 없죠. 결국은 뭐예요?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륜이라는 단일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많은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 1위는 남자든 여자든 대화가 되지 않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배우자의 불륜으로 고통스러우신 분들, 아니면 나는 미혼인데 저놈이,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 걸 속이고 나한테 접근해서 연애를 했다, 그런 경우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쾌한 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배움과 성장을 함께하는 아는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나간대. 앞에 저스틴 대기자가 3명이나 있대. 여기서는 우리는 샤브샤브 먹을 거야, 오늘은. 위에 올라가 보자. 올라갈까? 숙제. 5시에 가면 숙제 안 해.
고기는 니네들이 얼른 배고프면 빨리 건져다 먹어. 넣어도 돼요? 넣어서 익혀서 먹어. 우리 지원이는 차돌백이 좋아하지? 야, 건져서 먹어. 응. 사다 놨잖아, 집에. 이렇게 해서 연출하는데 오늘 사람 많다고 그것도 안 해주네. 했어. 했잖아. 나오긴 했어. 쟤는 못 보고서 왜 그래? 벌써 익었어? 소고기는 얘네들 배고프니까 빨리빨리 건져다 먹어. 할아버지 하나 드리고. 나는 안 줘도 돼. 너나 먹어. 그들은.